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종목 체크하고요,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달리는 종목을 올라타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다가도 우리가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놓칠 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기는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자기의 감정을 흐트리지 않으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글쎄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크게 시장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 지금 컴퓨텍스라는 그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와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야 될 바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AI 관련된 내용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 HBM이고, 그 다음에 AI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변압기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또 주가가 반등을 치고 있습니다. AI 하면 변압기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뭐 종목, 보유 종목 중에서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 무거운 종목이 오늘 6% 이상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어쨌든 좋은 뭐 내용이니까 그냥 좀 즐기면서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해로템을 선정해 봤습니다. K2 전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레일 솔루션 부분에서도 수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관련된 부분에서 또 전동차 부분에서 수주를 또 받았다는 것들 공시를 했고, 두 개가 쌍두마차로 잘 나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지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4년도보다 2025년도의 변화의 모습을 봐야 돼. 가장 중요한 건 뭐 우리가 EPS가 100% 이상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주가도 당연히 뭐 5만 원부터 시작했다 그럼 10만 원 이상 가야 되는 것들도 당연히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더욱 좋은 것은 내년도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폴란드 수주 같은 게 떨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또 가이던스가 좋아지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레일 솔루션 부분에서도 세계적으로 또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수주를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이던스를 한번 체크해 보면 우리가 1쿼터보다는 어떻습니까? 2쿼터가 훨씬 또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도 우리가 이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뭐 확정된 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3쿼터, 4쿼터 가는 과정, 요것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4분기 때 이렇게 좀 꺾여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는 포인트를 잡으면 3분기 말까지는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분기 진입하는 과정까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즐겨볼 수 있다. 올해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잡은 목표가 14만 원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구간이 언제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한 10월 전후하는 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한 매크로적인 악재가 없다면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평화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에서 평화협정 체결되면 조금 글쎄요, 좀 수그러드는 경향이 있긴 한데, 방어무기 쪽 같은 경우는 트럼프 기본적인 전략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 가이던스만큼 훼손될 만한 내용은 없다. 물론 내년도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올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도요, 영업이익 부분은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파이낸셜 데이터에서 나오는 그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실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가지고 어때요? 눌림이 들어올 때 계속해서 공략해 줘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은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꽤 좋은 수익률을 냈었는데, 올해 들어서 뭐 LIG 넥슨 2번 정도 거래했고요. 하나 시스템 거래했고, 최근에 한국항공우주도 한 2번 정도 우리가 거래를 해서 수익은 괜찮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노브레이크 하는 것들은 우리가 참 거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달리는 올라다니는 것들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리고 싶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또 수익률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단점도 있었다. 최근에 보면 현대로템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그럼 우리가 공략을 좀 해줘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나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왜 명태균이 나오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정황들이 있어서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 뉴스하고 실적하고 지장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아래로 눌리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바이하는 의견으로다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수주 이 부분 앞으로 더 증가될 거냐 안 되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가치주가 성장주로 변할 때 우리가 주도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 현대까지도 계속해서 그러면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우리가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틀림없는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다. 1분기가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2분기가 더 최대 실적이 나타나는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포인트로 좀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비중 20%를 편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가를 조정하는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인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최근에 보면 한 10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매물을 던져놨는데 이걸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물을 던져야 되나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어떻게 돼요? 받아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근에 보면 또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물량을 매수를 했어요. 바로 여기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 11만 원 위아래 등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공매도를 치냐? 그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도 계속해서 매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가 매수를 또 잡아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쪽으로 가는 쪽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 수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또 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것이 설사 조금 지연되는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충분히 우리가 주가적인 부분에서 컨트롤해서 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 아래쪽에 빈 공간이 있으면 바로 이 공간인데 이쪽으로 치고 내려올 거냐라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수급적인 상황을 판단해 보면 그럴 만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고 크게 내려와야 여기 61일평 아래쪽에는 뭐 10만 원 초반대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커버링 해줄 수 있는 또 글쎄요, 비중으로 들어가서 컨트롤 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딱 중위 수준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 편입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비중 확대, 뭐 이런 부분 축소 이런 것들 진행을 하면서 물 여기서 뭐 비중 20% 축소 내용은 없겠죠. 비중 확대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드리블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고요. 평단 조절 진행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레이저 티닉 관련된 부분에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단 조금 약하게 인식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트럼프 관련된 약가이나 정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고 있으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다운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트럼프하고 한두 번 거래해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많이 해봤잖아요. 반도체도 어떻게 돼요? 그냥 내리꼬라박아서 바닥권에 오게 되면 매수 잡아줘서 위로 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죠. 당연히 트럼프 약간이나 근데 이 정책이 어떻게 돼요? 곧 확정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땐 유한양이나 SK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거니까 주가가 눌리고 있으면 계속 모니터링하다 공략을 해줘야 되는 거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한여행 부분에서 크게 매출이나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나타날 내용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가 지금 레이저 티님하고 아미반타맙 요거 같은 경우 합성해가지고 우리가 처방을 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유한양에도 미래에도 긍정적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보면 또 자회사도 또 상장을 좀 시켜놨고 물론 뭐 보호회수로 3년 걸어놨죠. 이면온시아인가요? 그거 상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저께 뭐 그런 것들도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적인 내용은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한양의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여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업사이드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레이저틴이 FDA 승인 이후부터 단 한 번도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반등, 턴어라운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을 갖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크로적인 문제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것들이죠. 때만 되면 우리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우리가 수익 이거 유한양도 계속해서 만들어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략해야 될 부분은 지금 최근에 단기적인 시그널은 계속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시그널 가장 크게 들어오는 것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놈이 들어오겠어요? 여기서 보면 이것도 역시 외국인 기관 매수 잡히는 그날 종가 부분으로 우리가 편입하면 충분히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늘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가이던스가 좋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222등평균선보다 하방으로 크게 내려왔죠. 일단 좀 있으면 121이평도 하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완전히 역배열 구간까지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조정을 받기 시작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따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한 3달 정도 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대부분의 어떻게 돼요? 보유 물량도 이쪽 윗단에 걸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2만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노려보고 갈 수 있는 거죠. 221 2평 라인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한 11만원, 6천원, 뭐 이렇게 10만 6천원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12만원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 기본 수익률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러면 타점 잡고 기다려주는 게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주 내에서 나오는 상황 이런 것들 판단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주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바이오 관련된 부분은 5월 달엔 제가 조정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회피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이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 들어가면 공략을 또 잡아줘야 되는 그런 또 미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치겠죠. 제가 유한양의 SK바이오팜, 리가켄바이오 세 가지만 가지고 올해는 진행을 하는 주요 멘트를 드렸습니다. 다른 거 막 잡스러운 것까지 다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가끔가다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또 넣어드릴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자주 이야기 드려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방송으로 하기엔 좀 부적합하니까 우리 또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 위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 틈틈이 또 짬짬이 가끔 가다 보면 제가 포트폴리오 리뷰할 때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 나온 건 대체적으로 보면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하고 저희가 브리핑방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쩔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고 크게 지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별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크게 좀 올라서 제가 이때 우리가 잘 정리했잖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한 2.3%인가 요 손절 처리 진행을 했는데 아주 우리가 잘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눌려버렸잖아요. 이거 들고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제가 다 케어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시그널 체크 웬만해서는 다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채널을 참조 잘 해주시면 큰 도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브리핑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관심이 없으시면 뭐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죠. 셀프 스킬이 좋으시면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지금도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수급상으로 보면 최근에 보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땐 여기서 한 번 정도 음봉 탁 들이고 양봉 들어오는 자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음봉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양봉 하나 이렇게 딱 들어오는 자리가 공략하는 자리. 그래서 사실 여기 전 저점 부분이 있어요. 여기 어디에 한 번 딱 둘러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시나리오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급적인 시그널이 들어온다고 하면 들어오면 다 같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예.
유한양행,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다 같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저 윗단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갭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길게 본다고 하면. 그리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악재가 만약에 없다. 그리고 사실 캐나다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미국 내 공장까지 대부분 섭외가 다 완료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6개월치 물량에 대해서만큼 재고를 다 확보해서 미리 북미 시장에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보면 매출에 대한 충분히 대응을 좀 잘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6월 달에 바닥을 찍고요. 과거에서부터 그렇고 12월 가면서 이렇게 슬슬 주가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6월 달쯤 정도쯤에는 SK바이오팜 들고선 한 12월은 아니고 제가 볼 때 한 11월 정도까지는 가면 또 큰 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8만 원대 잡았어요. 그리고 저 12만 원대 간다고 한번 생각만 해보죠. 그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과정이 한 두 번, 세 번은 즐길 수 있는 내용이 앞으로 또 형성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앞으로 열흘, 10일간 동안 모니터링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캔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가 양봉 뜨는 거 이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나온 뉴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또 장대 양봉 떴으니까 또 음봉 뜨고 끌고 수렴될 겁니다. 다만 이런 뉴스들, 그러니까 시그널들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여기나 여기로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지금 10만 원 정도에서는 편입을 진행을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 장대 양봉 나오긴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무던하게 또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 뉴스나 기사거리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매크로를 이기는 종목이 없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또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장대양 우측으로 탁 쳐서 7% 이렇게 쳤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5%팍 눌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상황들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여기 매물이 많잖아 단기적으로 쌓여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종목이 좋긴 한데 이걸 통보하려고 그러면 아주 낮은 구간에 매수하면서 좀 글쎄요 무겁게 드리블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중도 팡팡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여기 매수물이 많은 것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거기까지 또 끌어올려줄 수 있는 부분도 양면적인 부분이 항상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자 보세요 1차적으로 올라왔고 눌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치고 올라간다고요.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회해줘야 돼요. 이렇게 선회해 주는 것이 가장 정성적인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매수를 또 잡아줘야 되겠죠.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구간에서 양봉 출현할 때 장대 양봉을 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시그널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매수하는 쪽으로다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시그널 플레이 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중은 대신에 이게 달리고 있는 종목이고 정배열 종목이잖아. 아직 깨지진 않았습니다. 여기 붙어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산업은행의 지분 정리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이 또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또 사실 쉬운 가격권이 꽤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치달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목표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한 수준에서 공략을 해주는 거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큰 틀에서 보면 글쎄요. 이게 블록들이 있든 없든 제가 생각하는 건 성장성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은 우리가 확실히 맞으니까요. 이렇게 걸어놓고 보면 크게 문제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왔다가 올라갔다 살짝 눌리고 여기 어디 자리. 그래서 여기 어디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양봉 출현 시에 저는 무조건 비중 30%는 일단 매수를 하고요. 하방은 좀 열어두는 거죠 항상. 저는 모든 공략할 때 하방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비중을 30% 정도 가는 게 기본 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방이 터졌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항상 남겨두고 가야 되고요.
상승을 할 때도 우리가 충분히 또 드리블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 33.3%가 제가 볼 때 가장 글쎄요 리저너블한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33.3까지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대략 30%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어제 준비한 내용이 실리콘2였거든요. 근데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오늘 바로 뭐 9% 이상 아침장을 보니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중동 시장 이 부분이 꽤나 성장을 해주고 있다. 미국 시장 성장을 하지 않았지만 유럽 시장 특히 영국에서 성장성이 상당히 좋았고요. 중동 부분에서도 성장 부분이 상당히 좋아서 지금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큰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돼요? 신규 성장성이겠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니까 거기서 등락이 좀 존재하는 건 있을 거고요. 크게 매출이 빠지거나 그럴 내용은 아닐 거고요. 과거에 보면 뭐 조선미녀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줄어 나가는 것들인데 메디큐브, 아누아 뭐 이런 신규 진입하는 닥터엘시아로는 저는 이런 회사들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신규 진입을 했는데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데 그중에서 메디큐브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또 매출이 신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영업이익률 부분은 그냥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가 많이 줄었어요? 판관비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 이거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 결국 판관비가 준다는 건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더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밸류에이션을 윗사이드로 봐주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지난해보다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분도 상당히 괜찮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전 요거 같아요. 이게 수수료 지급 비율이 과거엔 올라갔다 지금 쭉 빠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 이게 상당히 전 중요하다. 이제 어느 정도 마켓이 형성이 됐으니까 수수료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떻게 돼요?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보면 이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전략을 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달해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뭐, 제가 시나리오 그리는 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지금 급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쉬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커버링 개념으로 좀 해석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눌려 들어오면 그때 뭐 잡아주죠. 뭐,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이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 이격이 크다는 것은 이격을 조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매수세가 신규로 들어. 아무리 좋은 종목 같은 경우도 이격이 크게 터져버리면 이격을 수렴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 중까지는 어떤 사유이든 조금 글쎄요, 조정을 받는 기간 조정이든 무엇이든 사실 기간 조정 가는 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좋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횡보하는 거예요. 여기 구간에서 여러 기업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221 라인 쪽으로 수렴하는 이 자리 근처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35,000원 라인에서 기다려 보겠습니다라고 딱 거의 오다가 말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주 구간 조정하는 건 한 36,000원 정도 구간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얘기할게요.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준비해 놓고 방송을 갖다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항상 주식이라는 것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타점이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오늘 저렇게 크게 장대 양봉 쳐버리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대 양봉 치기 시작하면 뭐합니까?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지금 장대 양봉 쳤는데 저쪽 42,500원짜리가 고점 아니겠습니까? 저쪽으로 치고 못 가잖아요. 그럼 분명한 건 쉰다. 어떤 사유든 어떻게 좀 쉬었다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쪽을 해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6,000원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도 조금은 길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도움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모쪼록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어만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